양천마을은 설날을 앞두고 온통 화려한 색으로 물들어 있었어. 길 양쪽에는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높은 곳에 매달린 등불은 따뜻한 금빛을 뿜어냈지. 댕댕 돌리는 폭죽 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웠어. 장날은 어느 때보다 북적였어. 사람들은 고기와 생선을 사고 정성스레 숟가들 고르고 찹쌀을 사서 설날 떡국을 끓일 준비를 했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아가씨들과 보찜을 가득 든 어머니들의 발걸음은 마을 곳곳을 활기 넘치게 만들었어. 하지만 마을 구석, 외진 곳에는 낡고 허름한 집 한 채가 어둠 속에 초라하게 자리하고 있었어. 등불도 꽃장식도 없는 그곳에는 설날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 그 집 안에는 어린 형제, 지훈이와 민호가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낡은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 12살 지훈이는 낡은 돗자리에 앉아 달아해진 책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책에 있지 않았어. 바깥의 왁자지껄한 소리는 오히려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지. 9살 민호는 형에게 바짝 붙어 앉아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 형, 왜 우리 집은 남들처럼 설날 분위기가 안 나는 거야?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는 새어머니 김씨와 단둘이 남겨졌어. 하지만 김씨는 그들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증오와 상처만을 느꼈지. 왜냐하면 지훈이와 민호는 김씨를 배신하고 죽은 남자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아이들을 짐처럼 여겼지. 쿵! 요란한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 김씨는 밥상을 들고 와서 차갑게 식탁에 내려놓았어. 떡국떡 몇 조각과 김치 몇 점이 전부였지. 지훈이와 민호는 감히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 바깥에서는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는 그들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지. 그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엄마, 아빠는 떡국을 정말 좋아했는데 아빠가 살아 계셨다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씨의 매서운 손이 민호의 뺨을 후려쳤어. 민호는 돗자리로 쓰러졌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지훈이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소리쳤어. 왜 동생을 때려? 민호가 뭘 잘못했다고? 김씨는 벌떡 일어나 울분을 토해냈어. 내가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너희들이 여기 있는 한 나는 편히 살 수 없어.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증오를 담아 아이들을 노려봤어. 그러더니 갑자기 밥상 위에 있던 떡국떡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어. 당장 꺼져. 내 집에서 나가. 지훈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온몸을 떨었어. 민호는 흐느끼며 김씨의 옷자락을 붙잡았어. 엄마, 제발 내쫓지 마세요. 착하게 굴게요. 하지만 김씨는 매정하게 아이의 손을 뿌리쳤어. 지훈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삼켰어. 빌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동생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 가자, 민호야. 민호는 애처로운 눈으로 김씨를 바라보며 붙잡아 주기를 바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김씨는 마치 그들을 인생에서 지워버리려는 듯 차갑게 외면했어. 지훈이와 민호는 낡은 대문을 나섰어. 밤하늘에는 화려한 불꽃이 가득했지만 그들에게는 차갑고 어두운 밤일 뿐이었지. 닫히는 대문은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했어. 형. 이제 어디로 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나도 몰라. 지훈이는 텅 빈 마음으로 어두운 앞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 찬바람이 살갗을 파고들고 쌀락눈이 머리 위로 흩날렸어. 저 멀리 불빛이 환한 집들과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설날이 아니었어. 아이들은 갈 곳 없이 마을길을 헤매었어. 잠시 몸을 누일 곳,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다녔지. 지훈이는 박씨 아저씨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어. 예전에 아버지와 친했던 이웃이었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 잠시 후 문이 열렸지만 박씨 아저씨의 얼굴은 생각보다 차가웠어. 아저씨,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박씨 아저씨는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저었어. 섣달 금음날 밤에는 다들 바빠. 다른 데 알아봐.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린 채 민호는 흐느끼며 지훈이를 끌어안았어. 형, 더는 못 가겠어. 너무 추워. 지훈이는 동생을 꼭 안고 눈시울을 붉혔어. 그리고는 문득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며 놀던 마을 끝자락에 낡은 창고가 떠올랐지. 민호야, 힘내. 형이 쉴 곳을 찾았어. 그는 동생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 앞날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밤하늘은 여전히 화려한 불꽃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지훈이와 민호에게는 그저 멀고 낯선 빛일 뿐이었어. 그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작은 칼날처럼 살갗을 애는 듯했어. 지훈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작은 체온이라도 나눠주려 애썼지.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형, 너무 추워. 지훈이는 몸을 숙여 자신의 낡은 외투를 더 여며주며 말했어. 알아. 힘내 민호야. 곧 쉴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역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 집집마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어. 떡국 끓는 냄새, 닭 삶는 냄새. 향 냄새가 민호를 더욱 서럽게 만들었지. 지훈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숨을 크게 쉬며 박씨 아저씨 집 대문 앞에 섰어. 잠시 후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지. 문이 열리고 늙고 굳은 박씨 아저씨의 얼굴이 나타났어.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간절하게 말했어. 아저씨, 제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박씨 아저씨는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차갑게 말했어. 너희들이 쫓겨난 건 알지만 나는 도울 수 없어. 너희 새어머니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지훈이는 굳은 표정으로 동생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 민호가 훌쩍이며 간절하게 말했어. 아저씨, 딱 하룻밤만이라도. 하지만 대문은 아이들의 눈앞에서 굳게 닫혀버렸어. 매서운 바람이 지훈이를 밀쳐냈지만 그는 굳건히 버티고 섰어.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동생을 안고 말했어. 괜찮아, 민호야. 다른 데를 찾아보자. 민호는 형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었어. 지훈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어. 그러다 문득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던 낡은 창고가 떠올랐지. 비록 낡고 먼지가 많지만 바람은 막아줄 수 있을 거야. 지훈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창고로 향했어. 아이들은 덤불과 울타리를 헤치며 창고로 향했지. 창고 문은 낡고 썩어 있어서 힘껏 밀어야 겨우 열 수 있었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찢어진 쌀가마니만 뒹굴고 있었지만 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했어. 지훈이는 민호를 안으로 데려가 가마니를 덮어주며 말했어. 민호는 형의 품에 안겨 떨리는 손으로 형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어. 형,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민호의 목소리는 흐릿하게 떨려왔어. 지훈이는 동생을 안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바깥에서는 여전히 불꽃놀이가 요란했고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하지만 창고 안에는 형제가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서로를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지. 지훈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 창고 벽 틈새로 보이는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렸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가난했지만 늘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어. 지훈이는 잠든 동생을 더욱 꽉 안고 다짐했어. 괜찮아, 민호야. 내가 널 굶기지 않고 춥게 만들지 않고 절대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는 눈을 감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했어. 섣달 금음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창고 틈새로 새어 들어왔어. 지훈이는 온몸이 쑤시는 것을 느끼며 일어났어. 그리고는 민호를 깨웠지. 일어나, 민호야. 밥을 구하러 가야 해? 민호는 눈을 비비며 힘없이 물었어. 형, 어디로 가야 해? 지훈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동생을 굶길 수는 없었어. 그는 장터를 떠올렸지.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지훈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창고를 나섰어. 아이들은 희망을 품고 장터로 향했지. 새해 첫날의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부서져 내리고 마을길에는 아직 차가운 새벽 안개가 남아 있었어. 지훈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창고를 나섰어. 밤새 추위에 얼어붙은 몸은 쑤시고 아팠지만 그는 동생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했었지. 양천마을 장터는 아침부터 북적거렸어. 상인들은 채소를 진열하고 손님을 불렀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았지. 떡국, 전, 고기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지훈이와 민호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어. 민호는 형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튀김을 바라봤어. 형, 배곱. 지훈이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봤어. 민호가 어제 저녁부터 굶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지. 그는 동생을 데리고 채소를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어. 할머니,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동생에게 밥을 좀 주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 설날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다니. 가라. 괜히 남의 일 방해하지 말고. 지훈이는 입술을 깨물고 동생의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향했어. 민호가 풀이 죽어 말했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형 지훈이는 동생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 그는 어깨를 펴고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 내가 널 굶기지 않을 거야. 나만 믿어. 그때 지훈이는 땔감을 실은 수레를 끄는 노인을 보았어. 노인은 등이 굽고 앙상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 그는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집신을 신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힘이 넘쳤지. 무거워 보이는 수레를 끌고 장터로 향하는 모습이었어. 지훈이는 기회를 잡기 위해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훑어봤어. 나를 도와서 뭘 얻으려고.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 지훈이는 침을 삼키고 단호하게 말했어. 동생에게 밥을 좀 먹이고 싶어요.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노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이 수레를 장터 끝까지 끌어다 준다면 밥을 주겠다. 지훈이는 기뻐하며 민호를 돌아봤어.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일 끝내고 올게.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 지훈이는 수레 뒤에 서서 힘껏 밀었고 노인은 앞에서 끌었어. 수레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지훈이는 이를 악물고 수레를 밀었어. 날씨는 여전히 추웠지만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 사람들은 신기한 듯 아이들을 쳐다봤어. 저 아이들은 누구지? 아마 버려진 아이들일 거야. 지훈이는 신경 쓰지 않고 수레를 밀었어. 민호는 멀리서 형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지. 그리고 자신도 강해져서 형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 거의 1시간 동안 고생한 끝에 지훈이와 노인은 수레를 장터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어. 노인은 지훈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 착하구나. 너처럼 끈기 있는 아이는 드물어.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따뜻한 빵 2개를 꺼내 지훈이에게 건네주었어. 가서 동생과 나눠 먹어라. 지훈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빵을 든 채 민호에게 달려갔어. 민호는 형을 끌어안고 말했어. 형, 최고야. 고생했어. 지훈이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 괜찮아. 내가 굶지 않아서 다행이야. 형제는 낡은 계단에 앉아 빵을 나눠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어. 배가 든든해지니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지. 하지만 그때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 거기 아이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장터에서 이러면 안 돼. 지훈이는 깜짝 놀라 올려다봤어. 경비대장이 매서운 눈빛으로 다가오고 있었지. 민호는 겁에 질려 형의 옷깃을 붙잡았어. 형, 이제 가야 해. 지훈이는 동생을 보호하며 일어섰어. 하지만 그때 늙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지훈이는 놀라 뒤를 돌아봤어.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경비대장을 맡고 있었지. 나를 따라와. 쉴 곳을 마련해놨다. 지훈이는 노인을 믿고 동생의 손을 잡았어. 노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길을 걸어갔어.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은 왠지 모르게 평화롭게 느껴졌어. 민호가 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 형, 저 사람 정말 괜찮은 걸까? 지훈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대답했어. 나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우리를 내쫓지는 않았잖아. 노인은 앞만 보고 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아이들을 돌아보는 눈빛은 따뜻했어. 아이들은 오래된 나무 문을 지나 작은 집으로 들어갔어. 다 왔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 아이들은 집을 올려다봤어. 집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정원과 꽃이 피어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민호는 긴장한 듯 침을 삼켰어. 지훈이는 이곳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 집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 가구는 많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 나무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고 은은한 촛불이 방을 밝혔어. 노인은 아이들을 부엌으로 데려가 따뜻한 죽을 내주며 말했어. 어서 먹어라. 민호는 감격한 듯 죽을 바라봤어. 지훈이 역시 따뜻한 죽을 맛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저희가 이 밥을 얻어먹으려면 뭘 해야 하죠? 노인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웃으며 말했어. 아무것도. 하지만 내일부터 여기서 지내려면 일을 해야 한다. 지훈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노인은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갔어. 여기서 지내도록 해. 노인이 짧게 말했어. 작은 방에는 돗자리와 낡은 이불이 있었어. 민호는 이불을 만져보며 감탄했어. 부드럽다. 지훈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 드디어 따뜻한 곳에서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노인이 문 앞에 서서 엄숙하게 말했어. 나는 공짜로 밥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살고 싶다면 자립하는 법을 배워야 해. 내일부터 지훈이는 밭일을 돕고 민호는 집안일을 돕도록. 잠시 후 그는 말을 이었어. 그리고 이곳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 지훈이는 노인의 눈을 바라봤어.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을 짐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지.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정원으로 나갔어. 노인은 이미 괭이를 들고 서 있었어. 자, 풀부터 뽑아라. 지훈이는 풀을 뽑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가 아파오고 손은 상처투성이. 노인은 지훈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간단하게 말했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 강해지고 싶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지훈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한편 민호는 부엌에서 노인과 함께 있었어. 오늘은 불 피우는 법을 가르쳐 주마. 민호는 당황했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노인은 차분하게 지켜보며 꾸짖지 않았어. 불을 피우는 데는 장작뿐만 아니라 인내심도 필요하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도전했어. 몇 번이고 장작을 쌓고 바람을 불자 드디어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 민호는 자랑스러운 듯 노인을 바라봤어. 해냈어요. 저녁이 되자 노인은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어르신,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슬픈 눈빛으로 말했어. 나도 너희와 같은 처지였으니까. 지훈이와 민호는 놀라서 노인을 바라봤어.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어. 어린 시절, 가족에게 버려졌던 이야기,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야기가 낡은 집안을 가득 채웠어. 두 사람은 처음으로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어. 그들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지.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 양천 마을에서는 비밀이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지훈이와 민호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소문은 곧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어.
김씨네 아이들 맞지? 설날에 쫓겨났다던데. 어쩐지 어디 갔나 했더니 이씨 영감이 걷어들였다잖아. 아이들이 겪은 불행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어. 순댓국 할머니는 지훈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 애가 어른보다 더 힘든 일을 하네. 불쌍해서 어쩌나 정육점 아주머니도 맞장구 쳤어.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인데 불쌍하게 됐어.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가 김씨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어느 날 김씨는 장을 보러 갔다가 아이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순댓국 할머니는 무심코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고 김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 두 아이는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대. 정말 다행이야. 김씨는 굳은 표정으로 장터를 빠져나왔어.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해서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지. 어떻게 자식들을 내쫓을 수가 있지? 정말 매정해. 비난은 칼날처럼 김씨의 가슴을 찔렀어. 김씨는 죄책감에 휩싸였지.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날 밤 김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괴로워했지. 당신은 보고 있어요. 당신 아들들은 잘 살고 있어요. 며칠 후 김씨는 용기를 내어 이씨 영감집을 찾아갔어.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봤지. 밭일을 하는 지훈이와 저녁을 짓는 민호의 모습은 밝고 활기차 보였어. 김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지.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상처만 줬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나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없었지? 그녀는 그저 멀리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어느 날 밤, 지훈이는 물을 길러 갔다가 대문 앞에 놓인 작은 바구니를 발견했어. 바구니 안에는 떡 몇 개와 낡은 털실 조끼가 들어있었지. 지훈이는 누군가 놓고 간 것을 알고 조끼 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 민호에게 지훈이는 쪽지를 꽉 쥐었어.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조끼를 민호에게 건네주었어. 민호는 해맑게 웃으며 조끼를 입었지.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희망이 보이는 듯했어.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봄이 찾아왔어. 따뜻한 햇살이 낡은 집을 감싸고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났지. 그리고 마침내 마을 축제가 시작되었어. 마을 사람들은 흥겨운 분위기에 젖어 있었지. 지훈이와 민호 역시 축제에 참여하기로 했어. 축제 날, 지훈이와 민호는 무대 뒤편에서 긴장하고 있었어. 민호는 형의 손을 잡고 굳게 다짐했어. 형, 우리 할 수 있어. 지훈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 지훈이와 민호는 무대에 올라섰어.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며 수군거렸지.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잖아. 하지만 곧 지훈이의 기타 선율이 울려 퍼지자 모두 조용해졌어.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지. 아이들은 희망을 노래했어. 그들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지. 김씨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을 바라봤어.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지.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감동받았고 그들의 용기에 감탄했어. 그날 밤, 지훈이와 민호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 축제가 끝난 후 지훈이와 민호, 김씨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 밝은 달빛 아래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지.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 이 이야기는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야.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이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해.